제가 유아 성교육으로 부모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성교육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낯간지러워. 낯간지러워. 또 유아 성교육이라고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아직 어린데 무슨 성교육이야. 크면 다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냥 해도 돼. 아니면 유아 성교육 가르쳐야 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아 성교육 부모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성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거 어린 게 무슨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건 몰라도 돼. 우리 애는 너무 그런 걸 밝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들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성에 대한 호기심을 필요 이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유아 성교육은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따라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 1, 2세 아이들은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그건 바로 배변 활동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배변 훈련할 때 있죠? 아이의 배설물을 더럽게 여긴다거나 또는 아이가 실수할 때 크게 다그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은요, 아이들에게 아이의 생식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의 성격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변 훈련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배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 배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배변 훈련을 시키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아 배변 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만 부모님들이 조성해 주셔야 하지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에게 더 큰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부모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배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식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생식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른 친구들의 시하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는데요.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의 몸도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친구의 시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거나 그러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물론 내 몸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여줘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기저귀에서 팬티로 입게 될 경우 그것이 팬티를 왜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팬티를 왜 입죠, 우리가? 예쁘라고 입나요? 아니죠. 그것은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팬티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곳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팬티를 입어서 보호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곳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돼. 너도 다른 사람의 친구들의 그곳을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만 3, 4세 아이들은 이제 남녀 성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 1, 2세 때 보이는 개념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만 1, 2세 때 보이는 개념은 너랑 나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한다면 만 3, 4세 때가 되면 아이들은 왜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자녀와 함께 목욕을 하거나 또 그림책을 읽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몸의 구조의 이름과 기능과 명칭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남자의 성기를 보통 뭐라고 하죠? 뭐 고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남자의 성기는 음경, 또 여자는 음순이라는 이렇게 올바른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남자의 성기는 음경, 또 여자의 성기의 이름은 음순,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남자, 여자, 아이 그림자루 있죠? 그런 그림자루를 통해 우리 몸 신체 명칭에 대한 활동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몸의 차이를 설명해 줄 때요, 제일 좋은 게 아빠와 엄마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더불어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다룰 수 있도록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쳐다보는 행동은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 몸 또한 어떡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거나 쳐다보면 안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함께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우리 만 5세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아기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엄마가 지금 동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이한테 자연스럽게 동생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는 과정을 학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태어날 동생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이의 출생 과정들을 앨범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남자 몸속에 뭐가 있지요? 그렇죠. 정자 씨앗이 있습니다. 엄마 몸속에는 난자가 있습니다. 정자 씨앗과 난자가 만나서 함께 만나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동화책으로 설명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암컷과 수컷의 만남이나 또 맞아요. 식물도 암술과 수술이 만나는 그런 과학 도서를 또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학 도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기의 성교육은 자신의 몸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몸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부모님들께서 명심하시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요, 아이의 몸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하지만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아이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양육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자신을 아끼고 더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유아 성교육, 부모 교육으로 인사드렸고요. 다음에는 유아 자위 행동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